윤달이니까 이사 다 해도 돼, 이거는 틀린 것이고, 해도 돼, 뭐 요 정도는 동그라미 세모 이렇게까지 판단을 해볼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죠. 네, 멋지동의 동명풍수 채널입니다. 자, 윤달이죠. 얼마 전에 올렸던 윤달 영상 많은 분들 봐주셨는데, 그때 말씀드리지 못했던 또 의미 있는 이야기, 항상 그렇듯 실제 고소와 기록들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만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채널 어떤 채널이죠? SKBTV에서 직접 연락이 와서 저희가 직접 만들고,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영상이 SKBTV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 공신력 있는 채널이니 오늘도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윤달에 과야할 꽃, 또 윤달과 관련된 의미 있는 이야기 드리기 이전에 그 조선 후기에 지어져 있는 그 세시기의 기록부터 먼저 한번 적어보고 그 의미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절을 보게 되면은요, 그 전에 제가 먼저 올렸다고 하는 그 윤달 영상 꼭 보시고 다시 지금 이 영상으로 넘어오시길 바랍니다. 안 보신 분들은요, 그걸 보시고 나야 또 오늘 이야기가 더 의미 있게 들릴 테니까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속세에서는 윤달이 되면은 이제 이게 시집갈 가짜고 장가들 치자인데요, 시집가고 장가들고 다 했다. 그러니까 윤달에는 이제 뭐 아무런 그런 해가 없는 줄 알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했었고, 또한 이제 마를 제자인데, 마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물이 마른다 그게 아니고, 이제 옷감을 이제 대단하고 다듬는다라고 할 때 이제 우리가 마르다는 말을 씁니다. 마를 제자로 해서 그 수의 아시죠?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 옷, 그 또한 그 수인을 미리 마련하고 했었고, 백사불기라 모든 일에 있어서 어떤 꺼릴 것이 없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은 조선 후기에 지어져 있는 구절이긴 해요. 구절이긴 한데, 그때도 이제 이렇게 민중에서는 이야기를 가지고 그렇게 행해 왔더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하지만 제가 어떤 역사적인 기록을 가지고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또한 역사적으로 남아 있다라고 해도 그 당시부터도 뭔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어떤 민속 문화에 있어서는요, 조선 후기 때 만들어진 것들, 그때는 곧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신분이라고 하는 거, 사회 경제적으로 많이 왜곡된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 사회가 혼란스러워지는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신분제라는 부분들도 점점 이제 흩어지고 있다 보니까 핍박받았던 그 사람들이 이제 나도 한번 좀 양반들처럼 해보자 라고 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문화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확한 어떤 이유를 찾을 수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더라는 거죠.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윤달이라고 하는 것이고, 제가 지난번에 뭐라고 얘기를 드렸죠? 윤달이라고 해서 아무 탈이 없는 것이 아니다. 윤달이라고 해도 똑같이 이 자연의 이치가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들 어떤 집수리를 하든 뭘 중요한 일이 있으면은 그냥 원래 하듯이 좋은 날 받으시고 여러 가지 조심하셔야 되는 거지, 이때라고 해서 아무 문제 없다라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 백사불기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게 잘못됐다는 말임을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또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시절에는 모든 것이 괜찮아지니까 혼례에 대한 날짜도 굳이 안 받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그렇게 했었다 하는 거죠. 근데 말이죠, 여러분들, 역으로는 이 시기에 또 조선왕조실록을 들여다보게 되면은 그 당시 왕도 그렇고 그 당시 이제 큰 그런 신료들도 그렇고 보면은 날짜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하고 의미 있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택일 여러분들 함부로 하시면 안 된다라고 얘기 드렸죠. 택일은 이제 풍수를 제대로 하는 저희 같은 그런 전문적인 곳에다가 의뢰를 하셔야 되는 거지, 셀프로 하시고 손 없는 날 하고 하는 거, 이것도 역시나 민중에서 만들어낸 그런 정확하지 않은 문화 중에 하나가 지금 현대사회도 이어지고 있는 부분인 건데, 그런 측면의 연장선상에서도 그 결혼 날짜에 대한 것들 함부로 그냥 막 짓고 했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은 이제 시간이 많지 않아 가지고 이걸 다 얘기를 못 드리는데, 그 결혼하는 날짜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완전 남남이었던 두 집안이 하나로 이어지는 그런 날이다 보니까 어찌 보면은 인위적으로 인연이 이어지고 운이 결합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날들보다 더 의미 있게 생각을 하는 것이 사실 결혼한 날입니다. 뭐 요즘 원체 결혼 문화 자체가 뭐 격식 안 따지고 여러 가지가 다 흩어지다 보니까, 그런데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지킬 것들은 사실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삶에 더 좋다라는 것을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찌됐건 간에 결혼하실 분들 그 윤달이라서 막 하지 마시고,
뭐 물론 예식장 잡기 어려운 건 압니다만은 그래도 그 중에서도 좋은 날 선택하셔서 하셔야 되는 거고, 뭐 나쁜 것들 없으니까 다 막 해라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이제 주의하셔야 되는 것이고, 근데 이 수의복을 마련하는 거,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서 오늘 이야기를 드립니다. 사실 수의도 역시나 이것도 이제 좋은 날 받아서 그렇게 하는 부분은 있는데, 시집 장가보다는 이 수의복 마련하는 것은 여러분들 언제 하지 우리 부모님 어찌 하지 라고 하면은 뭐 지금 하셔도 괜찮다라고 하는 거죠. 뭐 모든 것이 무탈하다라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윤달이니까 묘에 함부로 다 손대도 돼, 윤달이니까 이사 다 해도 돼, 이거는 틀린 것이고, 뭐 윤달이니까 수의복을 해도 돼, 뭐 요 정도는 이제 동그라미 세모 요렇게까지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점을 생각하셔가지고 마련하셔야겠다 싶으신 분들은 지금 하셔도 괜찮다라는 점 이야기 드리고 싶고,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오늘 제가 가야 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데요. 요 구절 다음 뒤에 이어서 나오는 게 뭐냐고 하면은, 그 당시 이제 광주 봉은사라고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 경기도 광주 봉은사,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계시는 그 서울의 봉은사 맞습니다. 그때는 그 지역이 경기도 광주로 배속이 되어 있다 보니까 광주 봉은사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 보게 되면 이제 윤달에는 광주 봉은사에 도서관에 있는 모든 이런 여성들이 와가지고 탑돌이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탑돌이를 하면서 불공을 드리고 우리 집안 무탈하도록 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절에서 재밌게 그 표현한 것이 뭐냐면은요, 그 여인들이 쟁례한다라고 합니다. 다툴쟁자 올레자, 서로 앞다퉈서 온다 그런 말입니다. 서로 앞다퉈가지고 이제 우리 집안 잘 되도록 하는 그 마음을 빌러 불공을 드리러 그렇게 절에 갔었다. 윤달에는 그렇게 절에 갔었다. 그게 언제까지 이어지냐, 윤달이 시작되기 전, 그리고 윤달이 끝나고 나서도 그 한 달 그 전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왔었다라고 합니다. 이 쟁례라고 하는 글자를 쓴 정도 같으면 그 당시 어땠었는지를 대강이나마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어쨌든 만약 절에 가시는 분들 혹은 뭐 절에 대해서 어떤 거리낌이 없으신 분들 같으면은 문화를 잊는다라는 차원에서 윤달을 맞아서 절에 가시는 측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탑이 있는 사찰 같으면은 선조분들 조상분들이 이렇게 탑을 돌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후손들이 잘 지낼 수 있도록 빌어주셨구나 생각하고 탑을 돌고 하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지난 영상에서 많은 분들이 또 댓글을 주시고 질문 주신 것 중에 보면은 의미 있게 제가 오늘 얘기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복숭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복숭아에 대한 이야기 제가 한 적 없습니다. 아마 다른 뭐 분이 하시는 영상을 보고 하신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복숭아 이 얘기를 왜 해야지 싶어가지고 제가 막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일단 기록은 없어요. 기록도 없고 제가 배우면서 들은 것도 없어요. 복숭아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그런 애군을 쫓는 의미, 귀신을 쫓는 의미에서는 실제로 많이 쓰였습니다. 복숭아 나무를 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왕도 어떤 제사를 지내기 전에 복숭아 나무를 통해서 막 이렇게 잡기를 쫓는 의식을 했었습니다. 아마 복숭아 자체가 그런 신령스러운 과일이고 그 애군을 쫓는다라는 의미를 가지다 보니까 이걸 벽사라고 하죠. 나쁜 걸 쫓는 의미가 있다 보니까 뭐 복숭아를 먹어라라고 아마 그렇게 얘기를 누군가 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전통적인 풍습은 없습니다. 복숭아를 먹고 자두를 먹고 하는 건 없는데 그냥 드시면 됩니다. 제철 과일이니까 건강에 좋겠죠. 편하게 드시면 되고 이게 윤달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점을 얘기 드리고 싶고, 뭐 복숭아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왕조실록에 대한 이야기 하나 더 해보자면은요, 이 조선 왕 중에서 아주 효자였던 왕이 누구죠? 바로 정조입니다. 이 정조가 그 어머니인 해경궁 홍씨의 그 회감년 잔치 때 어떻게 했냐면은 복숭아 꽃을 이제 종이로 만든 그 도화를 3,000송이를 해가지고 어머니께 드렸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착안을 해가지고 지금 현대에서도 이렇게 문화 행사로 그 지역에서는 만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튼 그렇습니다. 복숭아 이거는 뭐 윤달하고는 큰 그런 역사적인 기록은 없다라는 점 오늘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전통이라고 하는 거, 풍습이라고 하는 거, 또한 우리가 이 땅에 발붙이고 있는 것은요, 옛날 살았던 사람과 끊임없는 대화이기도 합니다. 유명한 그 역사 중에 하나는 E.H.카가 말했었죠.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다라고 했는데, 실상 풍수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교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모든 시공간과 함께 어우러지고 느끼는 것이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윤달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지켜나가야 될 문화들 계속해서 지켜나가고 잘못된 것들은 바로 잡아가면서 의미 있는 윤달을 보내셨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분명 어제보다 오늘 더 풍족해질 것입니다. 저는 다음에 더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